자, 384페이지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라는 등기가 뭘까요? 자,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바다가 땅이 되는 순간 갑이라는 사람은 뭐 있었죠? 원시 취득하고, 또 하나 원시 취득이 건물을 뭐 했다면 신축했다면 원시 취득인데, 이분은 등기 없이도 많은 거예요. 원시 취득 민법 몇 조? 187조인데 단서가 뭐예요? 바다가 땅이 되는 순간,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자 되지만, 당신이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러 어디로 가는 거야? 누구랑 손잡고 할까요? 혼자. 등기법 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독 신청 대신에 혼자 신청이에요. 자, 접수받은 등기관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은 홍길동이라는 당직 등기관이야. 가봤대. 앞장서시오. 현장에 가봅시다.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식적 심사이기 때문에 현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등기관 입장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정말 네 거라는 거, 건물이 있다는 거 보여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증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야. 자, 동그라미 1번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가보십시오. 자, 바다를 매립했다.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분은 먼저 어디 가냐면 대장 가서 먼저 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토지라면 14번 땅 옆에 생겼다면 몇 번이다고요? 14번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고 구청에서 뭐까지 조사하는 거야? 소유자가 누군지 조사해 놓으면 이분이 들고 오는 거죠. 보세요. 어디에? 대장이 내가 뭐로 돼 있다? 소유자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은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누구 명의로? 소유자 간 명의로 뭐 하는 게 보존등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90%인데, 자, 시험이라는 게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책 보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자, 미등기인 상태인데 어떤 연유로 대장을 받더니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자 을이라는 사람이 왈, 대장상 내가 뭐로 돼 있다? 소유라고 돼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해달라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우리가 실력이 안 되면 눈치로라도, 색깔이 무슨 색이라서. 자,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칠판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누가 한다고요? 원시 취득자야. 그러면 이분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여기 분명히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처분하게 하는 게 보존등기는, 이분은 뭐니까 승계 취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최초 소유자야.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형광펜이 어디 한 번 더 가져야 돼요? 토지대장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뭘로? 최초 소유자야. 그러면 기억번은 줄대지 말고 느낌만 받아보십시오. 대장상 뭐 받은 사람은?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최초 아니잖아. 원시 취득자 아니기 때문에 보존등기 할 수 없는데, 자, 니은번 상속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A는 또 왜 받아주는가 봐봅시다. 아버님이 토지대장을 만드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상태에서? 미등기인 상태에서요. 자, 상속인 갑다씨가 상속받았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겠죠. 보존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까요? 아니면은 돌아가신 선친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상속인은 이전 등기로 받아야 될까요? 자, 찍어보십시오. 1번, 2번. 어떻게 오늘 그렇게 잘 찍죠? 문제는 시험장에서 그 촉이 나오냐 이 말이죠. 왜 1번이 될까요? 상속도 몇 조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등기 없이 이미 누구 거예요? 아들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누구 명의로? 직접 아들 명의로 하는 거지. 아버님 명의로 보존하고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뭐와 관련됐어요? 토지대장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은 확정 판결에다 형광펜 하시고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네. 이런 관계거든요. 자, 이 토지대장이 소유자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건물은 을이 신축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을이 건물을 지으면서 현장 소장 갑한테 시켰더니 갑이라는 놈이 마치 누구 것처럼 지 것처럼 올려버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했더니 판사께서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을 거라고 판결 떨어지면 이분이 판결 들고 오겠죠. 자, 이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을 명의로 한다고요. 사실 1번과 2번은 충돌하는 거죠. 대장상 소유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진짜 소유자가 뭐 받아오면 판결 받아오면 1번 적용이 아니라 2번에서 누구 명의로 판결받은 을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게 2번 확정 판결이고요. 3번은 수용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기억, 니은 줄대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3번도 1번과 충돌한 말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지금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누구예요? 갑인데 LH가 수용을 했습니다.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할까요? 굳이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고 할 것 없이 막바로 누구 명의로 LH 명의로 보존 등기 하자는 게 3번의 말이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 등기된 토지가 LH에 수용됐다. 그러면 또 이걸 전부 다 없애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거기다 두고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넘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이거였죠. 미등기 부동산이 뭐가 되면 수용되면 그때는 1번 적용하지 말고 막바로 누구 명의로? LH 명의로 보존 등기. 하지만 등기된 토지가 수용됐다면 그냥 그 등기부에다 무슨 등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전 등기로 넘어온다고요. 자, 4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고딕체 두 줄만 읽어보시고 우리 시험에 4번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제일 많이 나왔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보존 등기는 늘 한 문제 나오는데 4번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자, 4번을 줄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서면을 들고 오면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겠어요? 제가 1번, 2번, 3번 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4번 잘 보시면 형광펜이 하나 들어갈 자리가 뭐 어디냐면요.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러면 이제 산토기 잡아야 되잖아요. 위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여기서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시장에 서면 어디에서만 건물 소유권일 때는 시장에 서면으로 해주는데 반대에서 가면 언제는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할 때는 시장에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땅이 있는데 토지 대장이 없는 땅은 절대로 등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있는데 토지 대장이 없다는 말은 이 땅은 뭐도 없는 거예요. 지번이 없습니다. 등기관이 지번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대장이 없는 땅은 절대로 등기를 못 만듭니다. 건물은 다르거든요. 이분이 건축 허가 받아서 집을 지었고 그런데 아직 뭘 안 받은 거야. 사용 승인을 안 받았으면 뭐가 없어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근데 건물은 지금 서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받아오면 시장이 확인해주면 그때는 뭐 하는 거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도 건물은 등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언제만 쓴다고요. 건물을 따는 거 어디에서는 안 나오는 게 토지인데 제가 일부러 안 써놨지만 여러분이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서요. 건물에다 하면서 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걸 뒤집으면 언제는 토지는 4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고요. 다음에 책 읽으실 때도 그런 거 한번 연습하시라는 거고요. 그럼 일단 보존 등기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인데 오른쪽 등기 봐보십시오. 자, 표제부를 먼저 만듭니다. 접수일자 며칠이에요? 2002년 7월 2일. 자, 건물 내역 구조는 뭐고? 시멘트 블록조, 지붕은 기아 지붕, 주택 1층 면적, 2층 면적. 먼저 표제부 만들고 자, 갑구로 들어오면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보존 접수일자.
2002년 7월 2일인데 보존등기 보시면 표제부 접수일자하고 묶어보십시오. 날짜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같아야 되죠. 왜냐면 보존등기 할 때 뭣도 만드니까 표제부 만들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비어있고 소유자는 누구다? 신축.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만듭니다. 근데 아래 것 봐보십시오. 아래 등기부 보시니까 뭐 막 흔적이 남아있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기억이 없는데 거기 막 배째라도 나오고 뭐도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직권을 하는 거야. 자, 나집행이가 배째라 건물에서 뭘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했는데 미등기였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건물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기하니 뭐하고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촉탁받은 뭘 한 거예요? 경매 등기를 올렸다고요. 위에치는 뭘로 나온 보존등기고요. 신체로 나온 것이 아래 것 직권인데 지난주에 본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자, 소유권 보존등기 되면 그 다음에 나올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자, 아직 민법 덜 했으니까 거기 가로 2번 등기 원인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세 줄을 한 단어 한 단어씩 끊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뭔만 느껴놓냐면 이런 것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구나. 매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뭔지는 모르지만 현물 출자도 있고 뭐 환매도 있고 소유권 포기도 있고 공유물 분할도 있고 법인 합병 같은 거 나와 있죠. 이건 지금 알아야 될 게 아니고 나중에 목표니까.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거기 표를 봐보십시오. 제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뽑은 통계인데, 자, 2017년 4분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98만 8천 건이었죠. 근데 그 중에 매매가 몇 건이고 62만 6천 건인데, 그러면 나머지도 쭉 보시면서 꼭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도 꽤 있구나. 뭐 거기 뭐 공유물 분할도 몇 건이에요. 10,000건 정도 되는 것이고 교환도 몇 건이에요. 4,400건.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매매야.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자, 매매라면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는 5억인데 3억이라고 써옵니다. 이런 계약서를 무슨 계약서라고 그래요? 이걸 막으려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가지고 미리 먼저 뭐여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오면 등기부상이 뭣도 올리겠다? 실거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오른쪽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2번 소유자 누구였어요? 박금성. 자, 거기 실거래가 안 나와있죠.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에다 형광펜 넣으십시오. 2006년 6월까지 형광펜 하시고. 접수일자가 몇 년이라고요? 2006년 6월인데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형광펜 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거래 가액이야. 거래 가액 금 얼마? 3억 원. 그러니까 금성이가 누구한테? 은성이한테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3억에 팔았다고요. 자, 그런데 은성이는 다시 누구한테 팔았어요? 동성이한테 팔았죠. 자, 형광펜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매매 목록에다 형광펜 하시고. 자, 목록 번호 몇 번이다? 2006에 101호인데, 자, 금성이는 은성이한테 땅만 팔았습니다. 근데 왜 매매 목록이 나오냐면 은성이가 그 땅에다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성이는 뭘 산 거예요? 땅과 건물을 샀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매매 목록인데, 자, 이 매매 목록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 하면 이 매매 목록이 한번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부동산 검색할 때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체크를 하면 프린트로 뽑아집니다. 체크를 안 하면 안 나오는데 이게 어디쯤 나오는지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보시라고요. 자, 왼쪽 페이지 시험에 나올까 하나 찾아보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다고 돼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 2006년 1월 1일인데 등기부에 나온 거 몇 년부터? 2006년 6월 1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됐는데 이거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기 전산망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되거든요. 등기부에 나온 건 며칠부터? 6월 1일이야. 10년도 넘었으니까 시험 떠나서 여러분들 중개선 알아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언제부터? 2006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포동에서 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포동의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언제부터 된 게 2006년부터 된 걸 전부 다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 네이버에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하게 되면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하실 때, 자, 내가 만약에 광명이다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일부터 종료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동 하게 되면 그걸 엑셀로 내가 다운받거든요. 다운받으시게 되면, 물론 이제 아파트 선정할 수도 있고요. 거기 가셔서 통계 같은 것도 내가 한번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싶습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다른 건 뭐 책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 실거래가 사이트 가서 한번 뽑아보시라고요. 자료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별로 할 수도 있고요. 동별로 할 수도 있고 기간 설정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엑셀로 받아가지고 한번 쭉 통계 내보시라고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거래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언제부터 통계가 나와 있겠어요. 2006년 1월 1일부터 통계가 나와 있다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렇게 등기에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고요. 자, 아래에 있는 거 등기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7번 소유자 누구예요? 공유자 형광펜 하시고 누구랑 누구랑. 공유일 때는 지분을 밝혀줘야 됩니다. 진영이는 얼마? 5분의 3. 그 다음에 선영이는 5분의 2. 자, 순위번호 8번. 등기 목적을 잘 읽어보시고요. 진영이가 미영이한테 넘겨줬죠. 다 넘긴 게 아니라 얼마를? 5분의 2를 넘겨줬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공유자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야. 지금 매수인 문 열고 나가는 소리 들리죠? 미영이가 얼마고? 5분의 2. 선영이가 5분의 2. 진영이는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요. 진영이 5분의 3을 지워버리면 진영이는 처음부터 무권리자가 돼버리거든요. 지분 넘겼더라도 지분을 지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빼서 1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현재 진영이는 얼마고? 5분의 1. 선영이는 5분의 2. 미영이는 5분의 2.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지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걸 등기를 보시고요.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자, 순위번호 3번 소유자 김갑동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갑동이가 누구한테 넘겼어요? 을은 누구한테? 병. 순위번호 6번 또 소유자 누가 됐어요? 김갑동 동그라미 하시고 어디서 봤었잖아요. 근데 등기 원인을 잘 보시면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까? 징입니까? 거기다 형광펜 하시고요. 자, 내용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갑동이가 을병한테 넘어갔는데 찾아와야 됩니다. 원래 찾아오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원인이 뭐가 돼요? 진적, 명의회복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고요. 내용은 다음에 더 보기로 하고요. 자, 6번째는 누가 수용을 했어요? 김갑동이 땅을 누가? 소유자 국이요. 거기다 국, 여기서는 미역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수용. 이렇게 수용되면 국가 앞으로 봐한다. 이전께 이루어진다고요. 자, 가로 6번. 자, 순위번호 1번 봐보십시오. 소유자 누구? 강호동. 순위번호 2번 누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이수근.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거기다 형광펜 하시면서 호동이가 누구한테 파는데 수근이한테 파는데 무슨 조건으로 팔았어요? 오늘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내가 다음에 뭐 하겠다. 도로 찾아가겠다. 그럼 얼마에 찾아갈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순위번호 2-1번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등기였습니다. 등기 목적이 뭐예요? 판매 특약인데 자, 순위번호 2번 하고요. 순위번호 2-1번 접수란을 묶어보십시오. 날짜도 같고 접수번호도 같죠. 접수번호가 다르면 민법 위반입니다. 민법이 그랬거든요. 환매야 너는 매매계약과 뭐 해야 된단다. 동시에 해야 된단다.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틀리면 잘못된 거라고요. 자, 질문. 강호동이는 얼마에 도로 사갈 수 있어요? 9,800일까요? 1억일까요? 1억입니다.
매도인은 찾아갈 때 환매대금 플러스 계약 비용도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땅값이 지금 20억이 되더라도 강호동이 얼마만 주면 사가는 게 1억인데 이게 반드시 등기면 나와야 된다고요. 다음에 민법 하실 때 환매 쪽 나면 그게 등기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걸 연상하시고 등기책을 한번 열어보시라고요. 자, 오른쪽 가로 7번 보시면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예요? 만세가 귀찮다 이 말입니다. 귀찮아서 맡겼죠. 누구한테 맡겼어요? 수탁자 형광펜 하시고요. 나 잘하니까 나한테 뭐 해라? 맡겨라 해서 김기찬이가 누구한테 넘겨준 게요? 나 잘했는데. 자, 여러분이 관리하는 물건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면 기찬이가 와야 돼요? 자례가 와야 돼요? 지금 누구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김기찬 거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은 누구예요? 나자레이기 때문에 나자레가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자레가 임대차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밑에 신탁 원부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그래서 이때 중개사는 계약서 쓰기 전에 뭘 떼봐야 돼요? 신탁 원부를 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가셔야 돼요? 등기소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떼보시고 나자레가 신탁 임대차 권한이 있는지 매매 권한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확인하고 중개사는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그 신탁 원부 몇 호다? 2005-12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합니다. 근데 매매 목록은 어디서 떼주는데 인터넷 등기소에 발급이 되는데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는 발급이 안 되고 직접 등기소 출석하셔야 된다고요. 자, 순위번호 8번. 아까 8번 보시면 소유권 누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 보이시죠?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고 소유자는 공유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신인선. 아들은 누구고? 일구. 그럼 신인선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엄마죠. 이름이 신사임당이야. 자, 밑에 등기 봐보십시오. 원래 소유자 누구였어요? 박열인데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넘어왔죠? 김열로 넘어왔죠. 원인이 뭐예요? 유중이다 형광펜 하시고. 그래서 박열 씨가 돌아가시면서 이 부동산 누구 줘라? 김열 줘라. 뭐 남긴 거? 유중을 했다고요. 이렇게 유중을 하면 등기부상의 원인을 유중 이렇게 써준다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용익권인데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용익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제목이 용익권입니까? 용익물권입니까? 만약에 용익물권 그랬다면 세 가지가 나오겠죠. 지상권, 제어권, 전세권인데 용익권이니까 뭐도 나오는 게 임차권이야. 자, 여기는 등기 하나씩만 봐보시면, 자, 지상권 봐보십시오. 필요적 사항이 두 가지인데 형광펜을 어디에 넣어둬야 될까요? 목적과 범위야. 땅을 빌리는데 백구는 무슨 목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는 토지의 뭐다? 전부를 사용하겠다고요. 자, 그런데 순위번호 2번 구분지상권 구분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구분지상권은 땅을 빌리는데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빌립니다. 형광펜이 어디 가져야 될까요? 지상 15m로부터 몇 m 사이? 35m 사이. 구분지상권 등기는 등기부상에 반드시 뭘 보여줘야 돼요? 상하의 범위를 보여준다고요. 자, 거기 지역권은 좀 설명이 늘어지니까 다음에 기본서 나온 보기로 하고 오른쪽 전세권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5번 전세금 얼마짜리예요? 전세금에다 형광펜 하시고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전세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전세금 나오는데 순위번호 5-1번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권이에요? 그러면 5번도 전세권이고요. 5-1번도 전세권인데 왜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부기등기겠어요? 5번 전세권자 김도령이는 누구랑 계약서 썼겠어요? 소유자하고요. 근데 장도령이는 무슨 권이에요? 전전세죠. 누구랑 계약서 썼겠어요? 김도령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세권인데 소유자한테 받으면 주등기가 되고 전세권자한테 받으면 뭐가 돼요? 부기등기가 나온다고요.
자, 가로 4번 임차권. 자, 거기 등기 목적 주택 임차권인데 거기 형광펜 세 군데 넣어 보십시오.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확정 일자. 자, 점유개시 일자가 몇 년이에요? 2005년 5월 23일인데 등기 접수 일자가 며칠이에요? 2007년이죠. 거기 임차인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자, 이 임차인은 2005년도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2년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 방 안 빠지니까 먼저 방 빼라. 나중에 돈 주마. 라는 말을 믿고 방 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어디 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온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방을 빼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제도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은 방 빼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원저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무슨 제도가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용의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 담보권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가장 많은 게 무슨 권이죠? 자, 순위번호 7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채권액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얼마짜리다? 14억인데 이자에다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자는 얼마다? 연 6푼인데, 자, 채무자 나와 있고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 이름이 지워졌죠. 공동 담보 목록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자, 이게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공담인데 공담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여기다 공담 표시를 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뭐가 들어가는 게 공동 담보 목록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떼는데 이거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다 뭐 해주면 체크를 해주면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발급받을 때는 항상 여기다 뭐 해줘야 돼요? 체크를 해줘야 나오는 거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출력이 안 된다고요. 자, 장균정 이름이 왜 지어졌어요? 누구한테 넘긴 거죠? 임종선한테 넘겼잖아요. 번호가 8번입니까? 7-1입니까? 순위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채권 양도로 넘어왔다고요. 그리고 떠나가는 장진종 인적사항 봐하는 게 지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돈 받을 사람이 누가 돼요? 임종선. 이렇게 채권이 양도되면 뭐 또 따라하고 저당권이 이전되고 저당권 이전되면 떠나가는 저당권자 인적사항 봐하는 게 주말 처리하게 된다고요. 자, 아래쪽 봐보십시오. 등기 목적이 뭐예요? 근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그러면 형광펜이 한 군데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채권액입니까? 채권 최고액입니까? 위에 거라고 비교해 보십시오. 위에는 채권액이었었잖아요. 일반 저당권. 근데 밑에는 뭐니까? 근저당이면 뭐가 나오는 게? 채권 최고액인데, 자, 거기에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반 저당권은 이자 약정이 있으면 이자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저당은? 근저당은 이자는 등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자, 오른쪽 권리질권은 다음에 보기라고 제 3절 큰 제목 뭐가 있죠? 자,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시간 5분 안에 있습니다. 이거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구분 건물인데 민사특별법에 2법이 있거든요. 무슨 차이죠? 구분 건물은 구분한 건물이고요. 집합 건물은 집합한 건물이야. 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뭐해서 구분해서 뭐로 봐주겠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주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60세대란 말은 법률상 몇 개로 본다? 60개가 되는데, 자, 이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갑니다. 301호 주인, 나는 재건축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끼리만 해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집합금을 한다고요. 포인트라고요. 하나하나의 소유권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구분 건물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합 건물이야. 자, 배운 건데 편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구분 건물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건설회사 회장님께서 나는 구분할 생각이
없다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요건 보시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구분 의사가 있으면 뭐 한다? 구분은 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구분 의사가 없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개 건물이 되는 거죠. 구분 의사가 있다면 뭐가 되고 60개가 되는 거고요. 2주 전에 배운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윤회해 주십시오. 자, 60개다. 등기 기록은 몇 개를 둘까요? 자, 거기 가로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가로 4번. 몇 개를 둔다.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다의 몇 개의 기록. 하나의 기록을 둔다고요. 이렇게 찾았죠. 부분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될까요? 원래는 101호가 1부동산이니까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1기록이 돼야 되고 102호도 뭐가 돼요? 1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1호서부터 610호까지 다 묶어서 봐는 게 1기록인데 이렇게만 두면 101호 면적, 102호 면적인데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체에 다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요. 제일 앞에다 먼저 뭘 깔아둔다 그랬어요. 일동 건물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101호부터 순차적으로 쭉 두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분은 몇 부분? 181 부분이 1기록으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101호를 알고 싶어서 등기를 열람했다. 181 부분을 다 프린트로 뽑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만 뽑아주면 돼요? 일단 이건 뽑아줘야 되겠죠. 이거 뽑아주는데 이것만 뽑아주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뭣도 같이. 그래서 내가 보게 되면 몇 부분이 되는 게 네 부분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등기 이야기하실 때는 그냥 표제부하면 안 됩니다. 수식어를 꼭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무슨 표제부고? 일동 건물 표제부인지 101호 표제부인지를 늘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게 이제 등기 관임인데 자 하나 찾아야 될게요. 자, 여기 101호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야. 갑다시한테 나는 복도 지분권을 안 팔고 싶다. 했더니 왜 그러느냐. 나는 이사 가고도 복도는 왔다 갔다 산책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적 자치인데 그건 못 할까요? 자, 거기 보시면 가로 3번. 제일 마지막에 제13조, 제13조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 법을 찾으려면 어디 들어가시라 그랬죠?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법령 검색란에다가 집합 건물 치게 되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이 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화면에서 13조를 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여러분 이제 한글 불러서 거기다가 복사 붙이고요. 자, 또 하나.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가로 2번. 제 몇 조죠? 20조요. 20조는 이겁니다. 갑이 이걸 101호를 팔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여기 땅 지분 60분의 1이 있는데 땅 지분 안 팔고 싶다. 왜 그러느냐. 이 아파트 재건축되면 건물은 가치가 없으니까 난 땅 지분 가지고 있다가 새 아파트 갖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몇 조? 20조라고요. 자, 이건 제가 지금 설명 안 하고 숙제 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하시다 보면 브리핑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하나 만들어 보시냐면요. 어디 들어가셔서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13조, 20조를 복사해서 13조, 20조 붙인 다음에 여기다 제목 다시고 나름대로 글씨 포인트 키워서 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브리핑 자료 만들어 보시라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이런 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표정은요.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 공부하기 바쁠 거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모르는 건데 따라서 오늘 가셔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이건 숙제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몇 조하고 몇 조를 13조와 20조는 시험에 늘 나오는 조문입니다. 복사해서 한번 A4 용지에다 붙여가지고 제목 달고 그 다음에 작성자 달고 나름대로 한번 문서를 꾸며 보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수익률표를 할지 그런 자료 만드실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어차피 12월 달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지금 하지 내년 3월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조까지 그래 보시고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거기 아파트 등기인데 여러분 지금 발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책상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거기는 쭉 보시되 제가 숙제 내드렸으니까 거기 보시고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제5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큰 내용 없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올 때 보기로 하고 오른쪽 보시면 여백 있죠. 자, 거기다가 제 사인 대필 좀 해주십시오. 제 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써두시라고. 2018년 오늘 며칠이죠? 12월 28일 하고 크게 써놓으십시오. 아까 28일이라면서요. 어제가 28일이었군요. 29일 써주시고요. 지금 다 쓰십시오. 쓰면서 의문 하나 가져보십시오. 왜 내 책인데 내 사인을 안 하고 선생 사인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책을 본 게 아닙니다. 본 건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저 줄거라면 줄만 걷지 내용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누구 사인 들어가야 돼요? 제 사인인데 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다음에 기본서를 2월 달에 4월 달에 그 다음에 또 요약집 6월 달에 문제집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사인할 일 몇 번 있어요? 4번 더 있다고요. 다짐하시라고요. 4월 달에 사인할 때는 누구 사인을 꼭 넣겠다. 내 사인을 넣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래도 가는데 아직까지 누구 사인 들어가지만 제 사인인데 왜 제 사인 들어갔다고요? 여러분은 뭔만 했지. 줄만 걷지 여러분이 본 게 아니잖아요. 자, 올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죠?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